여러분, 요즘 조선업 시장이 정말 이상합니다. 겉으로 보기엔 분명 불황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 축제 분위기거든요. 수주는 줄고 백값은 떨어지는데 관련 주식들은 왜 이렇게 날아가는 걸까요? 오늘 이 흥미로운 미스터리의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입니다.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죠. 아니, 상식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. 주문도 줄고 가격도 떨어졌는데 주식시장만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자, 이걸 보시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. 왼쪽 글로벌 시장 지표는 전부 아래로 향하고 있는데 오른쪽 한국 조선소 지표는 전부 위로 솟구치고 있죠. 완전히 정반대의 그림입니다.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로 이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어낸 2025년의 숫자들부터 한번 자세히 뜯어보죠. 우와, 이 숫자 좀 보세요. 마이너스 46%. 올해 전 세계에서 새로 발주된 배가 작년에 비해 거의 반토막이 났다는 뜻입니다. 글로벌 시장이 얼마나 꽁꽁 얼어붙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죠. 그런데 주물량만 문제냐? 그것도 아닙니다. 배 한 척당 가격, 그러니까 선가 역시 작년 말을 정점으로 계속해서 미끄러졌어요. 아니, 이 정도면 다들 힘들어하는 게 정상이잖아요. 대체 한국 조선업계에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주가는 오르는 걸까요? 자, 이제 그 첫 번째 비밀을 공개합니다. 우리가 첫 번째 토끼라고 부를 수 있는 강력한 기반.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한번 보시죠. 비밀의 열쇠는 바로 이 수주잔고에 있습니다. 지금 조선사들의 실적이 좋은 건 오늘 장사를 잘해서가 아니에요. 이미 시장이 한창 뜨거웠던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아주 비싼 값에 앞으로 할일감을 잔뜩 확보해뒀기 때문이죠. 말하자면 창고에 몇 년치 식량을 꽉꽉 채워놓은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. 이 그래프를 보면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. 우리의 최대 경쟁자인 중국, 신규 수주가 무려 70%나 곤두박질 쳤어요. 엄청난 타격이죠.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? 감소폭이 훨씬 작죠. 왜냐? 우리는 기술력이 필요한 비싼 배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. 한마디로 기초 체력 자체가 다른 거죠. 그러니까 이 수주 잔고가 우리 조선업의 든든한 방패, 바로 첫 번째 토끼였던 셈입니다. 하지만 투자자들이 진짜 열광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. 바로 두 번째 토끼. 이건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어마어마한 기회입니다. 그 기회의 이름이 바로 MASC입니다. 아주 쉽게 설명하면 미국이 지금 상선이든 군함이든 배들이 너무 낡아서 대대적으로 싹 바꿔야 하는 상황인데요. 이걸 자기들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아주 다급하게 도와줄 해외 파트너를 찾고 있는 거죠.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위원회 말을 빌리면 이건 그냥 보너스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개척지가 열리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. 그냥 일감 몇 개 더 받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. 아예 새로운 시장이 통째로 생겨나는 겁니다. 도대체 규모가 어느 정도냐고요? 자, 상선만 봐도 지금 80척 수준인 걸 앞으로 250척까지 늘리겠다고 합니다. 거의 3배가 넘죠? 정말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. 상선이 끝이 아닙니다. 군함 쪽은 상황이 더 급해요. 지금 있는 함대 규모를 그냥 유지하는 데만 해도 앞으로 300척 이상의 새 배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.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죠.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일까요? 이유는 명확합니다. 지금 미국 조선소들은 생산 속도도 너무 느리고 약속한 납기도 맨날 어기고 있거든요. 한마디로 위기 상황입니다. 반면에 한국은 어때요? 첨단 인프라 다 갖춰져 있죠? 특히 까다로운 특수군함까지 만들 여력이 있죠. 이 모든 걸 제 시간에 대규모로 해낼 수 있는 사실상 거의 유일한 파트너인 셈입니다. 자, 그럼 이 엄청난 기회를 등에 업고 2026년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? MASCA 말고 또 다른 긍정적인 신호는 없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시장의 흐름도 바뀌고 있습니다. 2025년이 컨테이너선의 해였다면 2026년에는 그 수요가 다른 쪽으로 퍼져나갈 겁니다. 잠시 주춤했던 LNG 운반선 발주도 다시 살아나고 특히 지금 유조선, 그러니까 탱커 시장이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. 사실 탱커는 우리가 주력으로 만드는 배가 아니거든요.
그런데 탱커 시장이 뜨거워지는 게 왜 우리한테 좋은 소식이라는 걸까요? 이게 바로 아주 재미있는 탱커의 낙수 효과 때문입니다. 자, 한번 보세요. 탱커 주군이 폭주하면서 우리 최대 경쟁국인 중국 조선소의 도크가 꽉 차버립니다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중국은 다른 배를 만들 여유가 없으니 평소처럼 싼 값의 배를 만들어주는 가격 경쟁을 할 수가 없게 되죠. 바로 그 덕분에 우리가 주력으로 만드는 LNG선 같은 비싼 배들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높게 유지되는 겁니다. 정말 기가 막힌 구도죠. 여기에 활용점정이 있습니다. 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자재, 바로 이 후판 가격이 아주 안정적이라는 겁니다. 이건 뭐 빵은 비싸게 파는데 밀가루 값은 그대로인 것과 마찬가지예요. 버는 돈이 그대로 이익으로 남는 수익성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. 자, 그럼 이렇게 판이 잘 깔린 2026년 시장에서 우리는 어디를 주목해야 할까요? 전문가들이 꼽는 핵심 분야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. 첫째, 역시 시장을 이끄는 대장주,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톱티어 조선사들입니다. 안정성이 가장 큰 매력이죠. 둘째, 배의 심장인 엔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. 배를 만드는 한 엔진은 무조건 필요하니까요. 꾸준함이 강종입니다. 마지막으로 특정 종류의 배 수주가 늘 때 함께 수혜를 보는 알짜 부품사들도 눈여겨볼 만합니다. 결국 지금 한국조선업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고 있는 셈입니다. 수주 잔고라는 안정적인 집토끼, 그리고 MISC-A라는 거대한 기회의 산토끼. 과연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한국조선업은 제2의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? 그 결과가 어떻게 펼쳐질지 앞으로 시장을 지켜볼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.